Let me sing you a waltz out of nowhere, out of my thoughts. Let me sing you a waltz about this one night stand. You were for me that night everything I always dreamt of in life. But now you're gone, you are far gone, all the way to your island of rain. It was for you just a one night thing, but you were much more to me, just so you know. I don't care what they say, I know what you meant for me that day. I just want another try, I just want another night, even if it doesn't seem quite right. You meant for me much more than anyone I've met before. One single night with you, little Jessie, is worth 1,000 with anybody. I have no bitterness, my sweet, I'll never forget this one night thing. Even tomorrow in other arms, my heart will stay yours until I die. Let me sing you a waltz out of nowhere, out of my blues. Let me sing you a waltz about this lovely one night stand. 오늘은 앞에서 내린 커피를 마시면서 얼마 전에 제가 좀 심하게 우울감을 느꼈던 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막 크거나 한 사람은 아니에요. 10대 시절이나 그럴 때 인간관계 변화를 겪거나 이럴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그렇게 변화가 없이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후로는 성격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어떤 목표를 두고 일상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기도 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울증이라던가 우울감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제가 올해 6월 달쯤에 좀
깊은 우울감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후에 친구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나눠보니까 되게 공감해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올해 6월 말쯤이었는데요. 그때 제 상황이 진로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상태였고, 목표가 독립이라서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거나 이러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을 좀 더 붙이자면 저는 굳이 따지자면 연락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노력도가 딱 5대 5가 되진 않잖아요. 분명히 연락을 좀 더 먼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딱히 서운함이나 불편 같은 걸 느끼지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일이 바빠지면서 연락을 못하게 됐는데 그때 타이밍이 주변 사람들이 다들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괜히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그때 든 감정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거나 궁금해 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김설기라는 작가님의 글을 읽고 공감을 되게 많이 해서 여기에 인용을 해볼게요. 죽고 싶기보다는 사라지고 싶었다.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와 상실감을 줄 테지만 애초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제가 그때 느꼈던 심정이 딱 이런 심정이었어요. 이거는 자살 욕구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는 우선은 감추려고 했어요. 내 이런 상태와 감정을 아무도 몰랐으면 했고, 또는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을 감추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능숙하게 감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었는데, 나 자신한테는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는 밝게 하려고 해도 혼자가 됐을 때 그 숨길 수 없는 어떤 슬픔, 분노, 우울감 같은 것들이 계속 더 배어나와서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그 감정에 스스로 갇혀버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일단 그 감정이나 상황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애써 밝으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지금 어떤지 그런 것부터 이해하려고 하고 그 기분과 상황과 이유와 모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 글로 썼어요. 엄청 펑펑 울면서. 다시 그 글을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앞뒤가 맞지 않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다 써내려간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처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다라는 게 제일 크더라고요. 나는 나라는 존재만으로 충분히 괜찮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건데, 자꾸만 친구, 연인, 부모, 형제,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제 존재의 필요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 충분치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그게 항상 불충분했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되게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평소에도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또 이런 나를 위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원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을 때, 그걸 잠시 잊었던 거죠. 우울감이 너무 심할 때는 그걸 입 밖으로 꺼내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기력도 없었는데 좀 괜찮아지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게 됐고 그 이후에 나누면서 훨씬 더 괜찮아졌어요. 뭐 지금은 사실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나 돈을 들여서 심리 상담을 미리미리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마음이라는 게 정말 별 이유 없이 불현듯 갑자기 아플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을 때 좀 더 건강하게 예방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 일단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한 회에 50분 정도의 시간이 들고 그리고 10만 원 정도의 상담 비용이 한 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회만으로는 당연히 알 수가 없고 보통 10회에서 12회 정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들어서 그런 어, 비용적인 부분이 되게 큰 편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마 처음에 하면은 심리검사까지 해서 추가 비용이 들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아까 10회에서 12회를 하면은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텐데, 한 달이면은 거의 월세와 맞먹는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 거라서 엄청난 사치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신체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듯이, 그리고 뭐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듯이, 정신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면 그걸 다른 걸로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쇼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매번 그런 걸로 어떤 해소를 하거나, 제 감정을 채우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은 거에 영향을 미쳐서 더 금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어플을 하나 추천을 해줬는데요. 어, 심리 상담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트로스트라는 어플이고요. 아마 트러스트라는 데서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트로스트라는 어플인데 심리 상담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면대면으로 상담을 받으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에서 훨씬 이제 유리한 그런 거죠. 글을 써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글을 쓰거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비용도 직접 찾아가서 받는 것보다 제가 알아본 결과 글로 하는 거는 어,
훨씬 저렴하고요. 반보다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로 하는 거는 한 60%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도 훨씬 이득이 있어서 물론 면대면으로 보고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이 되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당장 해보고 싶은데 면대면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어플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치만 뭐 이것도 지금은 경제적 능력이 저도 충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좀 만들고 그러기 전까지는 어, 내가 내 안부를 잘 물어가면서 나는 괜찮은지, 오늘은 나에게 어땠는지, 어, 내 기분이 지금 어떤지, 오늘 기분 좋은 일이나 안 좋았던 일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뭐, 누군가가 물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지만, 내가 나를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분명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깊은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네, 저는 잘 있습니다. 기뻤던 일 많고요. 기분 안 좋았던 일도 한두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있어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 잘 보셨으면 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읽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